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어제 좀 부족했던 정보를 보충하고 결국은 정황상 이 테슬라의 모든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체 생산이 불가피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LFMP를 리튬 아이언 포스페이트 망간을 더 첨부해서 만든 배터리를 좀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후보로 제가 생각하게 된 계기가, 전에 이런 논문들을 제가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하이니켈이 배터리 업계에서 굉장히 큰 축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100% 옳은 길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좀 더 균형된 시각을 갖기 위해서 LFMP도 좋은 후보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전에 소개시켰던 논문, 이 네이처 에너지에 나간 논문을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현재 배터리 가격을 가장 중요하게 결정짓는 요소는 머티리얼입니다. 이게 재료입니다, 재료. 그러니까 아무리 대량 생산을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재료에 대한 압박이 크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가기가 쉬운 구조가 아닙니다. 원 재료가 비싸기 때문에 대량 생산에서 내려가는 부분이 있겠지만 역시 한계가 조금씩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 값이 떨어지지 않으면은 배터리 가격이 내려가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여기 코발트 프리를 이용한 배터리군이 있는데, 이 문제는 에너지 덴시티가 너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에너지 덴시티를 만회하기 위해서 중국 업체들이 셀2팩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 니켈을 많이 쓰게 되면은 니켈이 당연히 용량을 늘려줍니다. 이 각각 원소들에 대한 대략적인 역할을 보면 니켈은 용량을 늘려주지만 이건 불안정한 물질입니다.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터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머티리얼들을 통해서 안전성을 잡아가는 것이죠. 코발트가 그래서 꼭 필요했던 겁니다. 코발트가 굉장히 이걸 스테빌라이즈를 시켜주는데 문제는 되게 비싸죠. 알루미늄, 마그네슘, 다 이런 물질들이 그렇습니다. 여기 망간 보시면, 제가 제목에도 저번 썼던 망간에 보면은 굉장히 쌉니다, 가격이.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그 LFMP의 장점이 가격인 것이죠. 테슬라 배터리 내부를 보면 NCA를 쓰니까요. 이렇게 셀 사이사이당 이 쿨런트를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쿨런트를 흐를 수 있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간을 줘야 되고요. 이 셀이 뜨거워지지 않게 식혀야 되기 때문에 공간을 팩에서 어느 정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런 관리하는 프로그램도 잘 짜야 되고요. 그 위험성을 팩에서 안고 있는 거죠. 근데 에너지 덴시티를 포기해버리면은 LFP 같은 경우는 이게 인산철이죠. 이런 배터리들은 내구성도 더 길고 이 템퍼레처 레인지도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안전성이 더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셀 자체의 안전성이 좋으니까 이런 것들을 덜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팩에서 에너지 덴시티를 쫓아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LFP는 너무 에너지 덴시티가 떨어져서 저 역시도 이게 가능할까? 근데 LFP는 엄청난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 인산철에 대해서 관심을 놓을 수가 없는 게, 지난 테슬라의 행보를 보면 테슬라는 무조건 싸게 만드는 거, 싼 거 좋아하는 회사 아닙니까? 가격을 엄청나게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미 전에도 소개시켜드렸지만 또 새롭게 업데이트된 이 뉴스를 보면 제가 그때 이거 잘하면 60불도 가능하겠는데요 라고 몇 달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미 CATL이 인산철에 대한 가격이 셀당 가격은 지금 킬로와트당 60불을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팩에선 80불이고요. 반면에 LG화학과 GM이 지금 컬래버레이션하는 이 가격은 2025년에 NMC, 그러니까 니켈과 코발트가, 그래도 코발트를 극단적으로 줄여도 니켈도 싼 광물이 아니니까요. 지금 타겟팅이 2025년에 100불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중요 후보로 놓기에는 너무 매력적인 상품이라는 거죠. 가격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쌉니다. 굉장히 싼 건데, 그렇지만 에너지 덴시티는 너무 떨어지고, 그래서 나왔던 게, 어제 이 논문을 자세히 소개해드리진 않았지만 이 LFMP, 그래서 이런 논문들이 이미 학계에 나와 있고, 이것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들을 읽어보면 얘는 구조 자체가 그냥 안정성에 기반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논문에는 당연히 망간을 넣어서 그렇게 스테빌리티를 해치지 않는다고 나오지만, 당연히 지금 현재 이 배터리 업계에서는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뭔가 이렇게 발전되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양산 단계에 가게 되면 뭘 좋게 하면 뭐가 나빠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얘 역시도 안정성이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애시당초 엄청 안전한, 상대적으로 배터리에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전한 거를 조금 끌어다 쓰는 것과, 이거는 원래가
터질 확률이 높은 배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점을 꼭 이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안 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확연한 장단점이 있고, 분명히 테슬라는 배터리 대회 때 무언가를 확실하게 좀 튜닝을 해서 나올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이 LFMP 배터리에 대해서도 찾아보면 전고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전고체라고 생각하면, 이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를 생각하면 전혀 다른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물질인데, 혹은 새로운 물질도 쓸 수 있긴 합니다. 근데 기존에 있는 물질도 일렉트롤라이트를 액체로 쓰지 않고 좀 고체화됐다든지 좀 끈적끈적하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쓰는 물질들을 굉장히 얇게 잘 만들어서 그 레이어를 잘 컨트롤해서 배터리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을 솔리드 스테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장점은 잘 터지지 않죠. 근데 아직까지 학계에 보고된 바로는 이게 효율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계나 랩 수준에서도 제대로 된 셀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테슬라는 우리에게 놀라움을 선사해 줬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상용화되려면 꽤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소개시켜드렸던 공장을 이제 빨리 짓는 것은 테슬라만의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의 그런 추진력이라고 말씀드렸죠. 자료가 좀 빈약하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어서 이제 기사를 찾아보면, 아무래도 논문 같은 경우는 좀 너무 학술적이어서 가급적이면은 기사 위주로 이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이 기사에도 이제 잘 나와 있듯이 이게 테슬라만의 기술이라고 보여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기사에서도 원래 이렇게 모듈 형식으로 짓는 방식이 이제 집이라든지 여기 레지던셜 컨스트럭션이라고 나오죠. 근데 이제 점점 인더스트리얼 에리어에서도 커먼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히 테슬라만의 것은 아니고요. 요즘은 다 이렇게 짓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150만 대를 제가 예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이제 그거 관련된 기사들을 다 찾아보면 4월 달에 예측했던 이제 캐퍼시티가 80만 대였고요. 기가베를린이 50만 대 완공되면, 지금 이런 속도라면, 어제 말씀드렸듯이 엄청 빨리 짓고 있죠. 이런 속도라면 50만 대입니다. 그럼 이거 둘이 합치면 벌써 130만 대죠. 텍사스는 여기 지금 넣지도 않았습니다. 텍사스는 아직 몇 대가 생산될지 정확히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지금 최근 뉴스에 따르면은 미국에서 생산될 차의 상당 정말 큰 파트를 텍사스에 넘길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텍사스에서는 지금 사이버 트럭하고 세미도 생산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냥 대충 보수적으로만 잡아도 150만 대라는 계산이 충분히 나오죠. 그러니까 제 예상이 그렇게 근거가 빈약하진 않다라는 점. 그러니까 더 이상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향후 기가베를린에서 지금 연간 200만 대까지도 뭐 생각한다는, 당장은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배터리를 어디서 갖고 오냐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자체 생산은 어느 정도 피할 수 없다라고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과 세미는 거기다가 대당 먹는 배터리 양이 지금 일반 승용차보다 더 양이 많습니다. 대수는 좀 적을지언정 생산에 지금 소모해야 될 배터리는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 배터리 업체들의 증산 계획들을 보면 다 어마어마하지만, 이것들을 합쳐도 이 배터리를 다 테슬라가 끌어오면 모르겠으나, 각각이 지금 LG화학도 그렇고 CATL도 그렇고 모든 배터리 업체들이 다 자기들하고 맺어져 있는 관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도 배터리를 줘야 되고, 그리고 설령 이 배터리가 지금 다 원통형은 아니지 않습니까? 참고로 제가 계속 테슬라는 원통형을 고수할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아닐 거라는 예측이 제가 이 유튜브 초기에는 있었으나, 요즘은 딱히 그 원통형을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랬을 거면 LG화학의 파우치라든지 각형을 했었겠죠. 근데 LG화학도 결국 테슬라를 맞추기 위해서 현재 원통형을 생산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공장의 이제 생산 대수랑 현재 배터리 업체들 증설될 양을 이제 생각해 보면은 결국 배터리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어느 정도는 지금 상황상 자기 스스로 생산해내지 못하면은 결국 비싼 값에 이 배터리 업체들한테서 배터리를 사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텐데, 잘 알다시피 지금 보조금이 없으면 혹은 카본 크레딧이 없으면 회사가 이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물론 이제 공격적 투자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크레딧이 없으면
회사는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배터리를 과연 비싸게 사줄 여지가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지금 상황이 스스로 어느 정도 생산을 하지 않으면은 공장이 안 돌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그 공장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감가가 있는 거고 고정비도 지출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값이 싼 LFMP도 계속 눈여겨보고 있을 것이고요, 테슬라가. 그리고 현재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스스로 생산하지 않고는 배터리 회사들한테 헤게모니가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걸 테슬라가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그럼 비싸게 주고 배터리를 사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적이 아니라 이런 정황상 자체 생산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테슬라는 자체 생산을 하려고 무지무지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